안녕하세요. 온토리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승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설라입니다. 어디 있다가 갑자기 훅 튀어나왔어요. 그죠? 지난 회차랑 지지난 회차 제 영상 너무 잘 봤거든요. 네, 원장님은 제가 좀 아는 지인이긴 한데 오늘 또 응원차, 예, 또 궁금한 것도 있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냅다 달려오시잖아요. 네, 냅다 달려오잖아요. 네. 제가. 오늘은 주제가 네, 떼쓰는 아이에 네. 관련한 거라서 네네. 사실은 관심 있는 부모님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네. 이걸 받아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그렇죠. 부분입니다. 떼쓰는 아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떼쓰는 거 받아줘야 됩니다. 이게 왜 받아줘야 되냐면요. 요즘에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많은 학생 환자들을 보게 되는데요. 정말로 무기력하고 하고 싶은 게 없는 학생들을 많이 만나요. 근데 그게 전반적으로 모든 학생들한테 많이 퍼져 있다는 걸 요즘에 많이 느낍니다. 네. 그런데 그런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본인이 하고 싶은 바를 충분하게 못했을 때 보통 나타나는 반응들이거든요. 네. 뇌에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뭔가를 하고 싶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거꾸로 그 호르몬은 자기가 예상하는 어떤 바가 활성화되면 그러니까 예측이 되고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더 많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막 하고 싶은 생각이 또 생겨요. 근데 이게 거꾸로 만약에 이게 도파민이 저하가 되면 아유 저거 뭐 되겠어? 라는 걸로 바뀌어요, 반응이. 네. 그렇게 해서 쭉 그 욕구가 사라지게 되거든요. 위험하네요. 예,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 학생들이 많이 그 욕구가 떨어진 상황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는데요. 하고 싶은 게 없어지고 하기 싫은 걸 오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런 하고 싶은 거를 확 해줘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자기조절력하고 연관되는 내측전두엽이나 안화전두엽이라는 뇌 부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 부위들이 활성화되는 시기인 3세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는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들어줘야 돼요. 3세요. 만 3세 3세는 이전이면 사실은 언어적인 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잘 예. 읽어내주는 부모님의 그 역할이 아, 굉장히 맞아요. 중요할 것 같아요. 제대로 지금 판단을 잘 보셨는데요. 아이를 키워서 그렇죠. 네. 아직 네.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사실상 진짜 아이 본다고 표현하잖아요. 네. 정말 잘 봐야 돼요. 그 보는 게 예, 그렇죠. 부모님. 그러니까 네. 아이의 감정 상태가 어떻고 뭘 원하는지를 갖다가 미리 가서 해주는 게 아니고요. 네. 아이가 뭔가를 하려고 표현을 했을 때, 했을 예, 때 뭐 예를 들어서 아기띠 이렇게 안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다가 아이가 딱 손을 가리킬 거예요. 어디 가자고 아니면 몸을 갖다가 막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표현을 할 겁니다. 네. 그러면 그쪽으로 가줘야 돼요. 가야 돼요. 그러면 막 뭐 만지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충분히 한참 만지면 그리고 이제 해소가 된 겁니다. 되고, 그 충분하게 그 감정이 뭐 하고자 하는 욕구가 네. 그럼 또 다른 데로 또 옮겨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반복되면 될수록 근데 어머님도 걱정하시죠. 이거 하루 종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은 배고프면 바로 밥 달라고 다른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만지고 싶어 하는데 네네. 위험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또 정확한 또 네. 포인트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위험한 거를 막아줘야죠. 네. 위험한 거 말고는 모든 것을 저는 수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 뭐 바닥에다 우유를 쏟기도 네. 하고 음식 먹다가 일부러 흘리기도 그렇죠. 하고 고의적으로 하는 경우 있어요. 장난치는 경우 있거든요. 물 이렇게 흘려보고 흘려보고 재밌어. 이렇게 흘려보고 그게 바닥에다가 이해가 안 가. 식당에서 물을 컵이 있는데 그냥 테이블 위에다가 이렇게 쭉 예.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해보면서 액체의 성질들을 갖다 익히는 거거든요. 그거 재밌는 겁니다. 근데 그거 계속 할 것 같죠? 아니에요. 계속 할 것 같아요. 금방 아니요. 금방 또 오래 하지 실증이 않아요.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뭔가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올라왔을 때 바로 해주는 게 중요해요. 네. 저희 딸 같은 경우는 한때 그 빨래 하는 거에 한번 꽂혀가지고요. 새벽 3시에도
갑자기 빨래하고 싶어라고 해서 빨래를요? 욕실에 가고 수건 이렇게 빠는 행동을 18개월 때쯤 계속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한테 빨래를 시키시는 건가요? 잘 가시는 거예요. 책에 보면 나오거든요. 네. 아이가 그걸 읽다가 엄마가 읽어주는 걸 네. 듣다가 빨래하고 싶어라고 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거를 하도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이거 막 한두 끝도 없이 계속 할 것 같은데요. 2달 안에 끝납니다. 충분하게 그냥 반복하게 해주면 네. 아이가 충분히 만족하고 다음 행동으로 넘어가고 3세가 지나면 훈육이 가능합니다. 엄마의 어떤 제재나 그렇죠. 절제시키는 어떤 그 알아듣는 그렇죠. 힘이 좀 생기는 알아듣는 거죠. 힘이 네. 생기기 때문에 엄마가 어떤 논리적으로 천천히 설명을 해주면 아이들이 무턱대고 때를 쓰지 않습니다. 단 아이가 어떤 걸 요구했을 때 반응은 빨리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감정을 갖다 충분히 들어주셔야 됩니다. 나는 이거 정말 갖고 싶다. 예를 들어서 장난감을 난 너무너무 갖고 싶다라고 네. 하면 갖고 싶구나 라고 이렇게 동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정말 사주실지 말지는 그때 네. 나중에 결정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처음 단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정을 동조해 주는 것. 네,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동감해 주는 거. 네, 동감해 보통 네. 이제 놓치는 부분이 그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아이가 요구를 했을 때 이게 네. 된다 안 된다에 대해서 엄마가 일방적으로 결정 내리다 그렇죠. 보니까 예, 예. 아이가 이제 속상한 마음. 속상하죠. 사실은 이 아이들은 그걸 또 언어적으로 충분히 표현이 안 되니까 더 맞습니다. 속상할 것 예, 같아요. 그런 상황에 노출이 많이 되죠. 대부분. 네. 그래서 뭐 마트나 뭐 이제 여러 뭐 백화점이나 가셨을 네. 때 떼부리는 들어 아이들 눕는 많이 아이들. 예, 누워요. 예, 네. 그렇습니다. 들어 눕는 아이들 많이 보셨을 텐데 아이들의 그런 감정을 충분히 공감해 주는 그 상황, 그걸 만들어 주시면 네. 아이들의 때는 줄어들 것이다. 라는 그러니까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달라고 뗐을 때 안 돼가 아니라 그렇죠. 가지고 싶구나. 싶었구나. 네네네, 그렇죠. 아유, 그래, 네 마음 충분히 알 것 같아. 예, 네. 네. 그런데 이렇게 가라는 예,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런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게 응석과 의견을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하는데요. 응석은 사실 받아들여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3세 이전. 이전까지.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받아줘야 되는 것은 응석이 아니고 네.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의견,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의견을 어떻게 수용해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의견을 수용해주면 네 감정이 어떻다는 걸 수용해주면 아이들은 그 순간 반 이상이 해소가 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어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네. 공감해 주는 게 얼마나 맞아요. 중요합니까?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게 공감해 줌과 동시에 네. 아이들대로 나름대로의 그 논리 체계를 세웁니다. 물론 더 무서운 논리 체계를 가지고 장난감을 사달라고 할 거예요. 예, 저희 아니, 아들이 지금 저는 그러고 있어요. 공감해주면 네. 그래, 네네. 아싸 우리 엄마가 내 말을 이제 들어주는구나. 그러니까 빨리 네네. 사줘 이럴 것 같아서 그렇죠. 엄마들이 애초에 딱 끊는 거 아닐까요? 말씀 잘하셨는데요. 공감을 어느 정도 해주고 의견이 수용된다는 걸 파악을 하면은 네. 아이들이 그 상황과 맥락을 기억합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게 무작정 사주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얘기할 때도 거기에 맞게 본인의 논리를 갖다 펼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이들 논리도 무섭던데. 그럼요. 그러니까 아이들 논리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형태의 반응이 중요하세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이제 반응하실 때 그게 중요하거든요. 일률적으로 어떤 규칙을 가지고 반응해 주시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무조건 안 돼. 그리고 아니면 어느 날은 되고 어느 날은 안 돼. 오. 아이들은 혼란스럽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그게 것 같아요. 기준이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기준이 적용됐을 때 아이들의 그런 감정 변화, 떼쓰고 하는 변화, 그 반응들은 현격하게 줄어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이 네.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아이가 나름대로 논리를 또 펼칠 수 있도록 그렇죠. 그 기회를 또 줘야 된다고 생각을 중요하죠. 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돼 안 돼를 결정하지 마시고 왜 갖고 싶은지 의견도 좀 물어보시고 그럼요. 정말 필요한지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그렇죠. 보게 하고 예. 근데 이제 저도 노력은 한다고는 하는데 가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울컥하시는 상황이 경우가 생기죠. 울컥할 때 좀 워워하는 게 좀 예, 필요할 예.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의 감정을 항상 일률적으로 가져가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부분이 육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역시도. 아이들이 때를 부려도 받아줘야 되는 기간이 있고요. 충분하게 그 욕구를 갖다 만족시켜줘야 되는 그 시기가 있고 또 그러면 안 되는 훈육이 훈육이 들어가야 시기가 되는 있고. 왜냐하면 아이들은 감정을 갖다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쵸. 훈육이 가능한 시기에는 감정을 갖다가 딱 절제하도록 끊어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갖다가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이렇게 받아주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꼭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3세 이전에는 되도록이면 아이가 요구하는 것들을 다 읽어내고 그렇죠. 수용해 주는 것. 만 3세 이후가 지나면 옳고 그른 것, 되고 안 되고에 대해서 그냥 무자르듯이 하지 말고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듣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적절하게 의견을 내세우고 또 수용하는 힘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절제력도 같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조절력이 그때 형성되는 것입니다. 정말 육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잘 알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저희 계속 세상 귀여운 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내용으로 꼭 알아야 되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곰돌이 TV에 이렇게 전문 강의 컨텐츠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 꼭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 많이 해주세요. 안녕. 안녕.